비가 쏟아지던 서울의 가을 오후, 법원 앞 광장은 우산 꽂힌 검은 코트들로 뒤덮여 있었다. 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며 은행잎을 휘감아 날렸고 그 잎사귀들은 젖은 아스팔트 위에 산산이 부서져 노란 웅덩이를 만들었다. 정희는 법정 문을 나서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그녀의 손에는 판결문이 쥐어져 있었고 그 종이 한 장이 그녀의 인생을 뒤집어버릴 터였다. 이게 끝인가? 그녀는 중얼거렸다. 눈앞에 서 있는 정은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다. 정은은 여전했다. 그 부드러운 미소, 바람에 흩날리는 검은 머리카락, 그리고 눈동자에 스며든 따뜻함. 하지만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다. 너 움직이지 마. 거친 목소리가 광장을 가로질렀다. 정희가 고개를 들자 제복을 입은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손에는 수갑이 번뜩였다. 동성애자 새끼들. 여기서 무슨 짓이야? 공개적으로 손잡고 서 있으면 법이 용서할 것 같아. 남자의 이름은 김태준, 서울지방경찰청의 베테랑 형사였다. 그는 동성애를 증오했다. 그의 믿음은 단순했다. 이 나라는 전통을 지켜야 해. 이런 변태들은 사회를 망친다. 태준은 정희와 정은을 노려보았다. 그녀들의 손이 살짝 스치듯 맞닿아 있는 게 보였다. 그게 증거였다. 체포한다. 공공장소에서의 부적절한 행위로. 정희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법원 앞에서 판결을 받은 직후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이야. 정은이 앞으로 나서며 태준을 막아섰다. 경찰님, 제발. 우리는 그냥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에요. 판결 때문에 하지만 태준은 듣지 않았다. 그는 정은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입 다물어. 내 놈들 같은 게 법원에 와서 뭐 하러 왔어? 동성애자들의 변호를 하려고? 이 나라의 법이 내 놈들을 용납할 리 없어. 그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찍었고 다른 누군가는 고개를 저으며 멀어졌다. 한국 사회의 차가운 시선이 정희의 등을 짓눌렀다. 정희는 필사적으로 정은을 끌어당겼다. 은하, 가지마. 이건 오해야. 하지만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다. 정은의 손목에 차가운 금속이 물렸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희야. 괜찮아. 곧 풀려날 거야. 정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그 목소리가 정희의 가슴을 찔렀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녀들은 그냥 사랑할 뿐이었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은은한 카페에서, 한강변 벤치에서 서로를 안아줄 뿐이었다. 하지만 이 사회는 그 사랑을 용납하지 않았다. 태준은 정은을 끌고 가며 중얼거렸다. 내 놈이 법을 어겼다는 사실은 모르는 모양이군.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그 순간 정희의 머릿속에 번개가 스쳤다. 법을 어겼다. 정은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정은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의사였다. 환자들을 돌보는 따뜻한 손길의 주인공. 정희는 변호사였다. 사람들의 권리를 지키는 삶을 살았다. 그들의 사랑은 비밀스러웠다. 가족에게조차 말하지 못한 조심스러운 비밀이었다. 한국의 보수적인 가풍 속에서 어머니의 한숨과 아버지의 침묵이 그들을 올가매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법원 앞에서 모든 것이 폭로되었다. 태준의 체포는 단순한 혐오가 아니었다. 뭔가 더 깊은 것이 숨겨져 있었다. 정희는 비를 뚫고 달려 법원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녀의 코트가 흠뻑 젖었다. 로비에서 그녀는 지인인 검사에게 달려들었다. 김 검사님. 제 친구가. 정은이가 체포됐어요. 왜요? 무슨 이유로? 검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한숨을 쉬었다. 정희 씨, 앉아요.
이건 복잡해. 정은 씨가 병원에서 약물을 불법으로 유통시켰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동성애 혐오. 그건 표면일 뿐에 태준 형사가 그걸 빌미로 체포한 거지. 정의의 세상이 무너졌다. 약물 유통. 정은이. 그것은 불가능했다. 정은은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손은 항상 깨끗했다. 회상 속으로 정의의 마음이 쓰러졌다. 그들은 어떻게 만났을까? 3달 전 서울의 한 작은 카페에서 정의는 이혼 소송 변호를 하러 나가다 비를 피하다가 정은과 부딪혔다. 아, 죄송해요. 정은의 미소가 빛났다. 그녀의 손에 쥔 커피가 쏟아졌고 정의의 블라우스가 더러워졌다. 하지만 그 순간 정의는 웃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다. 정은은 의사였다. 제가 닦아줄게요. 그녀의 손길이 스치자 정의의 가슴이 떨렸다. 그날부터 그들의 만남은 시작되었다. 한강을 따라 산책하며 김치찌개가 담긴 작은 식당에서 속내를 털어놓으며 정은은 말했다. 희야, 나 여자를 좋아해. 너처럼 정의도 고백했다. 나도 그래? 은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하지만 그 사랑은 쉽지 않았다. 정은의 가족은 전통적인 집안이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절을 하며 따라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라고 했다. 정의의 아버지는 은퇴한 교사로 이 사회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라고 한숨 쉬었다. 그들은 숨겼다. 서로의 아파트에서만 밤에만 안아주었다. 정은의 병원 생활은 고되었다. 코비드 이후 의료진의 피로가 쌓인 한국 의료계에서 그녀는 홀로 버텼다. 환자들이 나를 필요로 해. 희야, 내가 왜 의사가 됐는지 알아? 정은의 눈이 빛났다. 엄마가 돌아가실 때 손을 잡아주지 못한 게 후회됐어. 그래서 정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울었다. 그녀의 삶도 마찬가지였다. 변호사로서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변호하다 보니 사회의 시선이 따가웠다. 정의 씨, 그런 케이스 맞지 마. 내 인생 망쳐. 동료들의 충고였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정은을 만난 후 더 강해졌다. 그들의 사랑은 조용한 불꽃이었다. 서울의 네온사인 아래 KTX를 타고 부산으로 여행 가서 바다를 보며 속삭이던 그 밤들.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어? 그런데 왜 정은이 약물을 유통했다는 제보가? 정의는 법원 로비를 나서며 비를 맞았다. 그녀의 발걸음이 무거웠다. 태준의 차가 멀어지는 게 보였다. 정은의 얼굴이 창밖으로 보였다. 희야. 사랑의 뒷모양으로 속삭이는 게 보였다. 정의는 소리쳤다. 은아. 기다려. 내가 구할게. 하지만 차는 사라졌다. 광장의 은행잎이 그녀의 발밑에 쌓였다. 비가 그녀의 눈물을 씻어주었다. 그날 밤 정의는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다. 그녀의 작은 원룸은 서울의 강남에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고층 빌딩들의 불빛이 외로웠다. 그녀는 정은의 병원 기록을 검색했다. 불법 약물. 그건 터무니없다. 정은은 완벽한 의사였다.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밤을 새우는 사람. 하지만 검색 결과가 그녀를 놀라게 했다. 한 기사, 서울대병원 의사, 환자들에게 불법 진통제 처방 논란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날짜가 맞았다. 정은의 병원. 이게. 은희가 정의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정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만 길게 울렸다. 제발. 하지만 받지 않았다. 대신 문자 하나가 왔다. 희야, 미안해. 나 잘못했어. 하지만 내가 이해해줄 거라 믿어. 정의의 눈물이 키보드에 떨어졌다. 이해. 무슨 일이지? 그녀는 밤새워 자료를 모았다. 한국의 의료법, 동성애 차별법안 논란, 그리고 태준 형사의 과거.
태주는 동성애 혐오로 유명했다. 작년 프라이드 퍼레이드에서 시위대를 폭행한 적이 있었다. 그가 왜 우리를 노렸지? 정희는 중얼거렸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경찰서로 향했다. 그녀의 코트는 여전히 비냄새가 났다. 서장실 앞에서 그녀는 기다렸다. 정은 씨를 만나게 해주세요. 서장은 한숨을 쉬었다. 변호사 씨, 이건 단순한 체포가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요. 증거? 정희의 마음이 차가워졌다. 그녀는 정은의 취조실로 안내되었다. 유리창 너머 정은이 앉아 있었다. 피곤한 얼굴, 하지만 여전한 미소. 희야, 정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은아, 무슨 일이야? 왜 약물을? 정희의 말이 끊겼다. 정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희야, 듣기 싫어. 나의 사랑 때문에 한 일이야, 사랑. 정희의 가슴이 아팠다. 그들의 사랑이 왜 이런 고통을 부르짖는가? 태준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시간 끝났어. 이 변태 새끼들, 법이 심판할 거야. 그의 눈에 혐오가 가득했다. 정희는 이를 악물었다. 경찰님, 당신이 모르는 게 있어요. 정은이는 무죄예요. 태준이 비웃었다. 무죄. 그녀가 법을 어겼다는 사실을 내가 모르는 모양이군. 정희는 취조실을 나서며 태준의 등을 노려보았다. 그의 제복이 그녀의 눈에 거슬렸다. 한국 경찰의 상징, 정의의 수호자. 하지만 태준에게 정의는 왜곡된 것이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며 아내에게 말했다. 오늘 또 그놈들을 잡았어. 동성애자들, 법원 앞에서 손잡고 서 있더라. 아내는 밥상을 차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했어. 우리나라가 망가지지 않게. 태준의 집은 서울 외곽의 아파트였다. 전통적인 한식상 위에 김치와 된장국이 놓여 있었다. 그는 뉴스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 사회가 어떻게 돼 가는지. 한편 정희는 집으로 돌아와 정은의 문자를 다시 읽었다. 사랑 때문에 그 단어가 그녀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정은의 병원 동료에게 연락했다. 박 선생님, 정은 씨에 대해 알려주세요. 최근에 이상한 일 없었어요. 박 선생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희 씨, 은희는 환자들을 너무 아꼈어요. 특히 동성애자 환자들. 그들이 차별받아 약을 사지 못할 때 은희는 몰래 처방을. 정희의 눈이 커졌다. 동성애자 환자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냉혹했다. LGBT 청년들은 정신과 약을 구하기 어렵고 성병 치료를 받을 때조차 시선이 따가웠다. 정은은 그들을 도왔다. 불법은 아니었다. 하지만 제도 밖에서. 은희가. 나 때문에 정희는 생각했다. 그녀 자신도 그런 환자들을 변호했다. 프라이드 행사에서 만난 사람들, 가족에게 버림받은 이들. 정은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도울게라고 했다. 회상 속 그들의 첫 키스. 한강공원, 벚꽃이 흩날리던 봄날. 희야, 내가 있어서 세상이 밝아. 정은의 입술이 스쳤다. 부드럽고 따뜻한. 그 순간 정희는 자유로웠다. 한국의 압박 속에서 그 사랑은 산소였다. 하지만 이제 그 산소가 독이 되었다. 정은은 환자들을 위해 약을 슬쩍 건넸다. 법의 경계를 넘었다. 그게 법을 어긴 거야. 정희는 중얼거렸다. 그녀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 사장님은 차를 따라주며 말했다. 정희 씨, 이 케이스 맡아. 하지만 조심해. 태준 형사는 유명한 혐오범이야. 작년 사건으로도 문제됐어.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료를 모았다. 정은의 처방 기록, 환자 증언. 한 환자가 말했다. 은희 선생님 덕에 살았어요. 가족이 약 사주지 않아서. 그녀가 몰래 줬어요. 그 증언이 정희의 가슴을 울렸다. 정은은 영웅이었다. 하지만 법은
법정 준비 중 정희는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어머니의 침묵이 길었다. 희야, 그게. 여자야.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하지만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한국에서 사는 게 쉽지 않아. 내 아빠가 알면 전통적인 한국 가정의 무게. 제사상 위에 놓인 음식처럼 기대가 쌓여 있었다. 정희는 울었다. 엄마, 이해해 주세요. 태준 쪽에서도 갈등이 싹텄다. 그는 집에서 딸의 방을 보았다. 딸은 대학생, 프라이드 스티커가 노트북에 붙어 있었다. 아빠, 동성애도 사랑이야. 이 딸의 말에 태준은 화를 냈다. 그런 소리 집에서 하지 마. 하지만 밤에 그는 불편했다. 자신의 혐오가 어디서 왔을까? 어린 시절, 아버지의 남자답게 살아라는 말, 군대에서의 동료들. 그 모든 것이 그를 만든 혐오였다. 체포 후 사흘째, 정희는 정은을 만났다. 교도소 방문실. 유리창 사이로 그들은 손을 맞댔다. 은하, 왜 말 안 했어? 환자들 때문에 정은의 눈물이 흘렀다. 희야, 내가 걱정할까 봐. 너도 동성애 케이스 때문에 힘들 텐데. 내가 도울 수 있으면. 정희의 손이 떨렸다. 바보. 우리 함께라면. 그들의 대화는 짧았다. 하지만 그 눈빛에 모든 감정이 담겼다. 사랑, 후회, 희망. 법정 날이 다가왔다. 서울중앙지법. 정희는 서류를 쥐고 서 있었다. 태준이 증인으로 불려왔다. 피고인 정은은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습니다. 게다가 불법 약물 유통 후 그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정희는 반박했다. 형사님, 그 부적절한 행위는 단순한 손잡기였습니다. 혐오에 기반한 체포예요. 그리고 약물은 환자 구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법정이 웅성거렸다. 언론이 모였다. 동성애 혐오 경찰 vs 레즈비언 의사 헤드라인. 재판 중 정은의 증언. 저는 법을 어겼어요. 하지만 사랑으로 한 일이에요. 환자들의 사랑, 가족의 사랑. 그리고 제 사랑, 그녀의 눈이 정희를 보았다. 정희의 가슴이 벅찼다. 태준은 이를 갈았다. 사랑. 그건 변태야. 판사가 주의를 주었다. 재판은 길어졌다. 증인들이 나왔다. 환자들. 은희 선생님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한 젊은 남자가 말했다. 그는 동성애자였다. 가족이 약을 사주지 않아 죽을 뻔했어요. 정희는 그 증언을 듣고 눈물을 삼켰다.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 LGBT 청년 자살률, 차별. 정은은 그 틈을 메웠다. 하지만 법은? 판결은 유예. 공익을 고려해 집행유예.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태준의 눈빛이 섬뜩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재판 후 정희와 정은은 법원 카페에 앉았다. 커피 향이 따뜻했다. 희야, 고마워. 정은의 손이 스쳤다. 은하, 이제 솔직히 살아. 우리 함께. 하지만 그날 밤 태준의 문자가 왔다. 익명 번호. 내 여자친구가 다시 잡힐 거야? 내가 증거를 더 모았어.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반역. 아니, 더 큰 갈등이 시작되었다. 정희는 정은에게 말했다. 은하, 태준이 우리를 노려. 정은은 고개를 저었다. 그냥 혐오야. 무시해. 하지만 정희는 알았다. 이건 개인적인 싸움. 태준의 과거를 파헤쳐야 했다. 그녀는 조사했다. 태준의 딸이 LGBT 옹호단체에 가입했다. 아빠, 왜 그래? 딸의 일기. 태준은 그걸 알았다. 그래서 더 화가 났다. 한강변에서 정희와 정은은 산책했다. 가을 바람이 차가웠다. 희야, 만약 내가 다시 잡히면. 정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안 돼, 우리가 이겨. 정희가 안아주었다. 그 안식 속에
그들의 사랑은 강해졌다. 하지만 태준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태준은 경찰서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웠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한강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는 정은의 사건 파일을 다시 봤다. 이 새끼 집행유예로 끝났다고? 정의가 뭐야? 그의 주먹이 책상을 쳤다. 동료가 다가왔다. 태준 형사, 그만해. 피고인도 사람인데 태준은 쏘아봤다. 사람. 동성애자들 때문에 사회가 썩어 그의 혐오는 뿌리 깊었다. 20년 전 군대에서 동료가 나 게이야라고 고백한 후 자살했다. 태준은 그걸 용납할 수 없었다. 내 탓이야 라는 속삭임이 그를 괴롭혔다. 집에 돌아온 태준은 딸의 방문을 두드렸다. 지은아, 아빠랑 이야기하자. 딸 지은은 헤드폰을 벗었다. 아빠, 또 무슨 일? 그녀의 눈에 반항이 서렸다. 내가 그 단체에 왜 가입했어? LGBT. 그건 지은이 끊었다. 아빠, 그건 사랑이야. 나처럼 친구들처럼. 아빠 혐오가 문제야. 태준의 얼굴이 붉어졌다. 친구. 내 친구 중에 그런 애 있어.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언니처럼 그녀의 대학 선배, 레즈비언이었다. 태준은 모르고 있었다. 정의 쪽에서는 재판 후의 여파가 컸다. 언론이 달라붙었다. 혐오 경찰의 체포, 레즈비언 커플의 사랑 이야기,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정의는 거절했다. 우리는 그냥 살아가고 싶어요. 그녀와 정은은 작은 찜질방에 갔다. 한국식 사우나의 뜨거운 증기가 그들의 피로를 녹였다. 은하, 이제 어때? 정의가 물었다. 정은은 웃었다. 좋아. 내가 있어서 그곳에서 그들은 속화 나눴다. 어린 시절 이야기. 정은은 부산 출신, 바다 냄새가 그리웠다. 엄마가 해산물 요리해주던 때 그 행복. 정의는 제주도 집안, 감귤 향이 떠올랐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일주일 후 정은의 병원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다. 태준의 지시였다. 추가 증거. 그는 정은의 사물함을 뒤졌다. 불법 처방지 한 장. 이게 증거야. 정은은 충격받았다. 그건 환자를 위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병원장은 한숨을 쉬었다. 은하, 이번엔 무거워. 직위 해제될 수 있어. 정의가 달려왔다. 은하. 이게 무슨. 그녀는 태준을 마주쳤다. 당신, 왜 이렇게까지? 태준은 차갑게 웃었다. 법을 어긴 대가야? 내 여자친구가. 정의는 분노로 떨었다. 그녀는 소송을 준비했다. 혐오 범죄 고소. 하지만 증거가 약했다. 태준의 과거 사건들이 묻혔다. 이 사회는 아직. 동료 변호사가 말했다. 정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프라이드 단체에 도움을 청했다. 우리 이야기 세상에 알려주세요. 단체 리더는 말했다. 정의 씨, 용감해요. 한국에서 레즈비언 커플의 목소리가 필요해. 그들의 사랑 속에 깊은 대화가 이어졌다. 밤, 정은의 아파트. 창밖으로 비가 왔다. 희야, 나 두려워. 정은의 고백. 법정에서 내 눈 봤을 때 후회했어. 사랑 때문에 모든 걸 잃을까 봐의 정의가 안아주었다. 아니야. 우리 사랑은 잃지 않아. 한국의 봄처럼 다시 피어나. 그들은 차를 마셨다. 녹차의 쓴맛이 위로였다. 정은은 말했다. 희야, 결혼하자. 법적으로 안 되지만 우리끼리. 정의의 눈물이 흘렀다. 그래, 은하. 영원히. 태준의 갈등은 깊어졌다. 딸 지은이 집을 나갔다. 아빠, 나도 사랑할 권리가 있어의 편지였다. 태준은 무너졌다. 그는 술을 마시며 회상했다. 젊은 시절, 첫사랑.
그녀가 나 남자 좋아해 라고 해서 상처받은 일 왜 나만 그의 혐오가 그 상처에서 왔다. 다음 날 그는 정희에게 전화했다. 만나자. 이야기할 게 있어? 카페에서 만남. 서울의 작은 프랜차이즈. 형사님, 왜요? 정희가 물었다. 태주는 커피를 저으며 말했다. 내 딸이 내들처럼 생각해. 내가 잘못 배웠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정희는 놀랐다. 그럼 왜 정은이를 이태주는 고개를 숙였다. 혐오가 날 삼켰어. 하지만 이제 증거를 없애줄 게 이 반전이었다. 태준의 속죄. 하지만 너무 늦었다. 그날 밤 정은이 납치되었다. 어둠 속 병원 골목. 은하, 정희의 외침. 납치범은 태준의 옛 동료, 더 극단적인 혐오자였다. 동성애자들, 사회에서 지워야 해. 그들은 정은을 데려갔다. 정희는 경찰에 신고했다. 아이러니하게 태준이 나섰다. 내가 찾을게. 그의 눈에 결의가 서렸다. 수색이 시작되었다. 서울의 밤거리를 뒤졌다. 태준은 정희와 함께 미안해. 내 탓이야. 정희는 울었다. 은하. 제발. 그들의 동행은 어색했지만 공통의 목적. 한강 다리 아래 창고. 정은이 묶여 있었다. 희야. 그녀의 목소리. 태준이 문을 부수며 들어갔다. 총성이 울렸다. 멈춰. 납치범이 총을 들었다. 태준이 막아섰다. 이건 내 싸움이야. 총알이 태준의 어깨를 스쳤다. 피가 흘렀다. 하지만 그는 정은을 풀어주었다. 가, 빨리. 정희가 정은을 안았다. 은하, 괜찮아. 경찰이 도착했다. 납치범 체포. 태준은 구급차에 실렸다. 정희 씨 용서해. 그의 속삭임.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형사님. 병원에서 정은은 회복 중이었다. 정희가 곁을 지켰다. 희야, 태준 씨가. 왜? 정희는 말했다. 인간이야. 우리처럼. 그 사건은 뉴스가 됐다. 혐오 경찰의 속죄, 레즈비언 의사의 구출, 사회가 조금 변했다. LGBT 권리 논의가 불붙었다. 하지만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정은의 병원 복직, 하지만 압력. 은하, 그만둬. 정희의 걱정. 정은은 웃었다. 아니, 내가 왜 의사가 됐는지 잊었어. 그들의 사랑은 시험대에 올랐다. 정은의 병실 창밖으로 서울의 겨울이 다가왔다. 눈송이가 흩날렸다. 그녀의 팔에 깁스가 차 있었지만 미소는 여전했다. 희야, 나봐. 아직 멀쩡해. 정희는 베개를 고쳐주며 웃었다. 바보, 조심해. 이제 우리 둘이서만 살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스쳤다. 납치 사건 후 태준의 부상은 그녀를 흔들었다. 혐오자가 구원자가 된 아이러니. 정희는 병원 복도에서 태준의 아내를 만났다. 고맙습니다. 우리 남편이 변했어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한국 가정의 따뜻함, 한 끼 밥처럼. 퇴원 후 정희와 정은은 여행을 갔다. 부산, 정은의 고향. 바다 바람이 그들의 머리를 스쳤다. 해운대 해변, 파도 소리가 위로였다. 은하, 여기서 결혼하자. 우리 스타일로. 정희가 제안했다. 정은은 웃었다. 좋아. 반지 대신 이 조개에 그들은 모래사장에서 약속했다. 손가락에 조개를 끼우며. 영원히. 희야. 그 순간 세상이 그들만의 것이었다. 하지만 돌아오니 현실이 기다렸다. 병원 복직. 정은은 환자들을 다시 만났다. 선생님, 돌아오셨어요. 한 환자의 포옹. 하지만 상사들의 시선이 차가웠다. 은씨, 조심해. 언론 때문에 한국 의료계의 보수성.
정희도 사무실에서 압박받았다. 정희 씨, 프라이드 케이스 그만둬. 클라이언트가 꺼려해 그녀는 버텼다. 아니요. 이게 제 일이에요. 태주는 재활 중이었다. 병원에서 그는 정은을 만났다. 미안해. 내 혐오가 너희를. 정은은 고개를 저었다. 형사님, 이제 가족처럼 의태준의 딸 지은이 왔다. 아빠, 나 레즈비언 친구가 있어. 외태준은 안아주었다. 그래, 지은아. 아빠가 배울게. 이 변화의 시작. 그러나 새로운 충돌. 익명 제보. 정은 불법 약물 재유통. 외태준의 옛 동료 잔당. 그들은 복수했다. 경찰이 다시 왔다. 은씨, 조사받아야 해. 정희가 막아섰다. 증거 없어요. 이건 음모예요. 법정으로. 이번엔 더 치열했다. 증인으로 태준이 나왔다. 피고는 무죄. 제보는 거짓. 후 그의 증언이 법정을 놀라게 했다. 재판 중 정의의 연설. 이 사회는 사랑을 범죄로 만들어요. 동성애자들의 고통, 환자들의 절규. 정은이는 그걸 구했어요. 법이 따라와야 해. 눈물이 흘렀다. 정은의 눈빛이 그녀를 지탱했다. 판결, 무죄. 공익 인정. 환호가 터졌다. 승리 후 그들은 한옥마을에 갔다. 전통 한지 문살 너머 달빛. 희야, 우리 아이 가질까? 정은의 농담. 정희는 웃었다. 입양. 그래, 해보자. 한국의 미래, LGBT 가족. 하지만 반역의 그림자. 태준의 동료가 자살했다. 편지, 혐오가 날 죽였어. 외태준은 슬퍼했다. 내 탓. 정희가 위로했다. 아니, 변화예요. 그들의 사랑은 깊어졌다. 봄, 벚꽃 아래 피크닉. 김밥과 과일. 은하, 사랑의 입맞춤. 부드럽게. 무죄 판결 후 정희와 정은의 삶은 조금 밝아졌다. 서울의 여름, 장마가 끝나고 태양이 빛났다. 그들은 작은 카페를 열었다. 희은 카페, 그들의 이름처럼. 메뉴에 녹차 라떼와 팥빙수. 손님들은 속삭였다. 저 커플, 그 사건에. 하지만 시선은 부드러워졌다. 정희는 낮의 변호, 밤의 카페. 정은은 병원 파트타임, 카페 도움. 태주는 퇴직했다. 이제 가족과 그는 LGBT 교육에 나섰다. 학교에서 강연. 혐오는 무지에서 와. 그의 변화가 뉴스됐다. 지은은 자랑스러워했다. 아빠, 멋져. 하지만 과거가 쫓아왔다. 정은의 어머니가 서울로 왔다. 은하, 이게 무슨 소문이야? 여자랑 전통 한복 차림, 눈물. 정은은 안아주었다. 엄마, 사랑이에요. 희아가 제 인생. 어머니는 울었다. 한국에서. 어떻게. 하지만 점점 이해했다. 함께 김치 담그며. 희아, 내 손재주 좋네. 정희의 가족도. 아버지, 희아, 내 선택 존중해. 어머니의 한식상이. 결혼식 올렸. 그들의 결혼식, 작은 한옥. 친구들, 프라이드 단체. 한복 입고, 약속. 영원히. 갈등, 옛 환자 중 하나가 고백. 은 선생님, 제가 제보했어요. 미안해. 그는 후회했다. 혐오에 물들었어. 정은 용서했다. 괜찮아. 이제 새로 시작. 여름 끝, 그들은 제주 여행. 감귤밭. 희야, 여기서 살까? 꿈. 하지만 서울로. 현실. 태준의 마지막. 병으로 쓰러짐. 정희 씨, 은 씨 고마워. 죽기 전 장례식. 그들은 꽃을 놓았다. 형사님, 안녕. 가을, 카페에서. 정은, 희야, 임신, 장난. 정희, 입양 준비해. 미래. 겨울이 깊어지던 서울, 눈이 쌓인 거리.
희은 카페는 따뜻한 불빛으로 빛났다. 정희와 정은은 카운터에 앉아 손을 잡았다. 희야, 우리 1년 됐어. 정은의 미소. 정희는 키스했다. 영원히의 손님 1명, 옛 환자. 선생님, 감사해요. 이제 제 딸도 건강해. 태준의 유언이 도착했다. 변하는 작은 사랑에서 그들은 울었다. 혐오에서 용서로. 입양 절차. 한국의 법, 어렵지만. 아이 이름, 희은, 꿈. 최종 갈등, 언론 스캔들. 레즈비언 커플의 비밀, 하지만 그들은 대응. 인터뷰. 사랑은 범죄 아냐, 사회 변화. 결말, 봄, 한강. 벚꽃. 아이 손잡고. 엄마들, 사랑의 행복, 비극 아닌. 인간적. 그들의 사랑, 안국의 꽃처럼 피었다. 영원히.